지금 앞으로 북한 핵 문제가 어떻게 될 거냐. 트럼프 지지율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트럼프 지지율을 매일 보고를 받는다라는 말이 있고, 김정은이 트럼프가 재선될지 전까지 봤다라는 이야기가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낸 김정은 평전이라는 책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자, 지금 북한 비핵화 재시동의 변수는 트럼프 재선 지지율에 달려있다. 이런 지금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지지율에 제일 민감한 사람은 전 세계에서 트럼프 자신과 가족 빼고는 김정은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쪽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보면 북한의 불법 환적과 관련된 이야기가 G20 회의를 앞두고도 또 추가로 터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G20 회의에서 미국이 푸틴이나 시진핑 같은 지금 중국, 러시아의 지도자를 만나면서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려고 하면 북한에 대한 더 강경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위반을 찾아서 폭로하는 것이 매우 중대한 일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 브리핑이 제가 북한의 석탄 밀수와 정제유 불법 환적 등 대북 한국 정권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밀무역에 대해서 거의 외롭게 싸우고 있지만 머지않아서 이 문제가 미중 무역전쟁 문제 또 북한의 비핵화 협상의 지지부진과 겹쳐서 결국은 심각한 내용이 더 터져 나올 것이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수수는 한국 정부에 대해 지금 미국이 그나마 동맹인데 이 한국을 가혹하게 다루면 반미 감정이 한국 내부에서 벌어지고 또 정권이 선동하고 그러면서 한국 전체가 반미로 갈까봐 걱정해서 미국이 충분한 증거 확보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때리지 않고 살살 달래서 갈라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의 입장이 조금씩은 바뀌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체리스 대사가요, 지난 7일,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한국 정부를 향해서 강력한 요구를 했습니다. 헤리크 대사는 이 반이 일본인이죠.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지만은 엄마가 일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해리스 대사가 한국에 취임해서 별로 색깔을 드러내지 않다가 최근에 정치적 발언이 잦아졌어요. 7일 한국 정부를 향해 인도 태평양 전략에 동참해라. 자, 한국은 2017년 11월 초에 트럼프가 한국에 왔다 간 이후 곧바로 인도 태평양 정책 동참을 요구하는 미국을 향해서 거절의 의사를 싱가포르에서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 장벽을 철회해라. 미국 기업이 공정 경쟁을 막는 한국의 이런 규제가 부담스럽다고 요구하고 한일 관계가 동북아 안보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중국의 시진핑은 6월 G20 전후에서 한국을 방문한다 그러다가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자, 그리고 6월 말 오사카 G20 회의에서 개최국인 일본의 총리와 한국의 아베 문재인 간의 회담이 아직도 안 잡혔다는 겁니다. 기가 찬 이야기죠. 이웃에 가장 가까운 나라이고 서로 우방이라고 해왔는데 지금 G20를 일본에서 하는데 한국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지금 일정을 아직까지 못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을 잡기 위한 외교부 국장급 회의를 5월 말에도 했지만은 강제징용 문제, 수산물,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 위안부 동상 이런 문제로 티격태격 신경전만 벌이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중국은 최근에 이제 한국에다가 아예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중국 국무원에서 삼성, SK 하이닉스 등 외국 기업을 불러, 즉 한국 기업을 불러 반화웨이 전선에 동참하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미국 국무부는 청와대가 화웨이 대응은 기업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방관을 해버렸어요. 미국, 중국 눈치를 보면서 대응을 미루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드 때 미국, 중국 눈치 보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중국 보복을 자초했을 때와 똑같이 가고 있고, 일본하고 호주는 화웨이 배제한다 했고, 프랑스와 독일은 화웨이를 허용한다고 각자가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한국의 일각에서는 정부가 화웨이의 보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을 경우 화웨이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미국이 화웨이 걸 쓰지 말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겉으로 이것이 미중 간의 기술 전쟁이 시작됐다. 중국의 기술이 IT에서도 급속하게 미국을 따라오고 4차 산업으로서도 따라오는 데 대해 미국이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이참에 중국을 꺾어버리려고 미중 무역 전쟁을 벌이고 화웨이 문제를 제기한다는데, 그것보다 1차적으로는 중국이 지금 화웨이 등이 스파이 역할을 하는 장비들을 해외에 수출하고 그 장비들을 통해서 중국으로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얻고 있다라는 부분이 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독일, 프랑스도 미국의 제재 전선에 명확하게 거부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유보적인 입장인데, 우리가 당장 지금 미국 손을 들어주지는 않더라도 미국과 갈라섰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청와대가 화웨이 장비는 안보와 무관하다라고 말한 논평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자, 중국은 중국대로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반독점 위반을 조사 중이고 한국인 비자 발급도 지금 심사를 강화한다. 그래서 재작년 17년에 사드 때 8,500억의 손해를 한국에 이렇게 입혔는데, 중국이 이따위로 놓으면 우리도 지금 한국 부품을 중국에 보내지 않겠다고 한번 붙어야지요. 이 국무부가 성명을 냈습니다. 한미 경제와 안보에 수십 년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5G 인프라의 조달 결정에서 외국 정부의 불법적이거나 통제되지 않은 강요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화웨이 같은 장비 공급자들의 위험성을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화웨이 장비 부분에 대해 한미 군사 안보에 영향이 없다라고 말한 부분에 안보에 영향이 있다라고 미국이 직접 이렇게 치고 놓은 부분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의 국방장관 대행 셔너는 중국을, 공산당을 억압적인 세계 질서의 설계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대만을 미국 국방부의 서류에 형식적인 거지만은 국가라고 지칭을 했고, 그래서 트럼프가 G20 직후에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자신들의 편을 들지 않는 해외 기업들을 공개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미중 무역 전쟁을 벌이는 이유는 뭘까요? 트럼프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이 트럼피즘이라고 불려지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면 미국이 지속적으로 대외 전략을 구사해오는 단계에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그냥 두고 넘어갈 수 없다라는 입장이 지금 강화되는 쪽으로 가서 그럴까요? 두 가지가 다 맞다고 저는 봐야 된다 봅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이렇게 하려 하면 그거는 당연히 지금 중국에 대해서 손을 봐야 미국의 제조업이 복귀하면서 중국과 경쟁력을 가지게 되지, 지금처럼 중국이 황폐화시킨 미국 내부의 제조업 상태가 지속된다면 그건 트럼프로서는 어떻게 Make America Great Again이 안 되는 거죠. 자, 또 다른 한 측면에서 봤을 때 오바마 같은 사람은 소프트 외교를 한다고 지금 대통령을 3선을 할 수 있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다 하더라도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누가 집권하든 관계없이 미국이 관세, 무역, 그리고 환율 전쟁 등을 주변 국가와 벌일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뭔가 하면 미국의 중산층 이하가 광범위하게 가난해지고 있어요. 미국의 주류라고 할 백인 이 중산층 노동자가 보통 이 화이트 워킹 클래스라고 부르는 사람이죠. 이 화이트 워킹 클래스가 한 7만 5천 불 정도를 받아요. 그래서 연봉 한 8천 몇백만 원 받는, 우리로 보면 괜찮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왜 그러느냐. 자, 미국의 지금 내부의 심리는 부모 세대보다 더 잘 살게 될 사람이 40% 수준밖에 안 되고 부모보다 60%가 더 못 살게 지금 소득이 줄었다라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미국의 중장년층이에요. 그러니까 5, 60대에 자기 부모들이 한참 이제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할 때보다 더 소득이 악화된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자, 부모가 하던 직업을 내가 똑같이 하는데 소득이 악화되고 살기가 그때보다 더 어려워졌다. 그런데 자기까지는 괜찮은데 자기 밑에는 어떻게 될 건가 보면 자기 자식은 대학을 보내도 안 그러면 고등학교를 나와도 답이 없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미국의 주류 백인들의 불안감이 이런 무역 문제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대외관계 문제나요. 그래서 이 미중 무역 전쟁 문제에 하나만 방향을 틀면 그것이 뭔가 하면 미국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안보, 외교, 동맹적 관계에 있는 해외 국가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은 트럼프 점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매일 트럼프 지지율을 보고받으면서 트럼프가 자신에게 손을 내밀고 기준을 낮출까 아니면 계속 뻗을까 하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수싸움이 트럼프 지지율을 두고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6월 18일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재선 도전을 선언합니다. 자, 민주당도 26, 27일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대선 후보 첫 집회를 엽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대북 비핵화 협상이 자신의 점수단 포인트였는데 이 지금 김정은하고 이런 상태인 게 부담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김정은이 만약에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계속 김정은을 무시하고 내버려 두면 내년 대선에 임박해서 ICBM을 쏴 제끼면 이것이 굉장히 불편해질 거다. 그래서 트럼프는 상황 관리에 갈 수밖에 없고 김정은을 또 달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트럼프가 내년까지 지금처럼 북한 핵을 관리하는 모드로 갖고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멀다는 거예요. 올 연말까지는 어쨌든 굴러가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내년까지 이렇게 갖고 갈 수는 없을 거다. 김정은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즉 ICBM을 쏜다든지요.
그래서 트럼프가 김정은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관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게 비핵화가 수면하에 있다가 트럼프 지지율 항배에 따라 갑자기 등장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하던 소리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이 지금 핀란드 등 북유럽 3국을 방문했는데 오슬로에서 오슬로 선언을 한답니다. 12일 날. 거기에 이제 북한을 협상으로 끌어내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북한이 이제 얼마 전에 한참 등장했던 6월 말에 포인트 판문점 정상회담에 나서게 되고 자 그래서 또 특사가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될 경우 갑자기 또 움직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김연철이가 쌀이 130만 톤이나 있고 관리하는데 한 5천억 들어가는데 북한에 쌀을 줄 수 있다라는 뉘앙스의 말을 집요하게 지금 하는 거고 문이 계속 김원봉 서훈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도 북한에 대해 나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단체나 여권 일각에서 김원봉 서훈 서명운동까지 지금 들어갔어요. 최근에 주 UN 북한 대표부 관계자가 코리아타운에 유명한 점장이를 찾아가서 트럼프 재선 여부를 물었고 그 점장이가 트럼프 된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책에 썼어요. 그래서 그 시점과 소스를 밝히지 않았지만 김정은이 그만큼 트럼프 재선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김정은이가 하노이 회담에 27일 처음 트럼프를 만났을 때 제재 안 풀면 미국이 무슨 말을 해도 북은 어떤 조치도 않겠다고 밥 먹을 때 아마 떠들은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미국이 그 다음날 판을 깨는 쪽으로 갔다라는 것이 아주 납득이 가는 부분이죠. 회담은 27일 날 밤 저녁 만찬을 할 때 이미 결렬되었다. 그날 만찬 메뉴가 정상끼리의 메뉴로는 아주 간단했고 분위기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회담이 그런 식으로 결렬될 줄은 양쪽 모두 생각도 하지 못했고 많은 소통 착오가 있었는데요. 한국의 청와대는 이튿날 두 정상의 오찬이 취소될 때까지도 협상 타결이 될 거라는 미몽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책에는 2018년 2월 평창 올림픽 때 한국을 찾은 김여정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라는 김정은의 뜻을 문재인에게 전달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용, 서훈 등이 문해 특사로 북한 김정은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이 그런 뜻을 처음 밝혔다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김여정이가 올림픽 개막식에 왔을 때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책에는 전하남 폭파에 대해서도 폭침에 대해서도 당시 후계자 신분이던 김정은이 북한의 군권을 넘겨받을 담대함을 가졌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공격을 감행했다라고 되어 있고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할 거라고 추호도 생각지 않는다며 그는 지금 리비아의 독재자 가다피의 최후 모습이 눈에 어른거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지금 여러 고민을 할 거라고 봅니다. 자, 전통적으로 미국은 한국에 나쁜 일을 별로 안 했지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 이런 문제를 바로 들어가는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6월 21일 날 집회에서 미국을 향해 영어 플래카드를 들고 영어 서한을 전달하며 자, 뭐라고 해야 되냐? 미국이 한국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그날 그런 플래카드를 내걸고 우리가 요구할 겁니다. 자, 그런데 아마 그때쯤 미국이 또 다른 두세 개의 대북 불법 환적 사례에
한국이 관여된 부분을 폭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궁극적으로요, 미국은 지금 한국 정부의 대북 미일 무역에 대해서 완전히 한 번쯤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카드로서 끝을 봐야 한국을 지금 정리할 수 있지 않겠냐. 자, 그 대목은 지금 트럼프의 입장과 미국의 정보기관이나 국방부의 입장이 좀 다를 걸로 보이는데요. 결국은 트럼프가 지금 자신이 대선을 앞두고 너무 북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부분에서 강하게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한국에도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기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